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양휘자님이 이곳 구례에는 하얀 서리가 지붕을 덮었습니다. 너무 추운 아침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전남 구례 네. 지리산 및 좋죠. 그러니까 풍경을 상상해봤거든요. 하얀 서리가 내린 지붕. 지붕도 그렇고 지리산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지금 그 풍광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운데 지금 저희가 한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아침도 춥긴 춥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 밥하기 싫은 여자님이 촌철님들 종배님 더마카님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일단 좋아요 누르고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일단 누르고 봐야죠. 그렇죠. 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 네. 네. 모범 촌철님이셨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홍명식님이 시선 집중 들은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어떤 면에서 괜찮아지셨을까요? 다방면에서. 아하.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고 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왕 내친 건 자뽕 보도록 합시다. 네. 네, 누군가는 삐딱선 정신이 유독 잘 발휘가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또 잘 사는 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주체적으로 살아야죠. 네, 네, 이렇게 자뻑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출연을 해서 일본이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건 사실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승낙 없이 일본의 자의적 안보 판단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외교부에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이 됐든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불편한 감정을 내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들은 걸까요? 어제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제이비, 이 입장으로 충분한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핵심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일단 명시해 버렸고요. 미국 백악관은 환영 입장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미일 틀에서 후속 논의가 잘 되겠습니까? 이미 입장 정해졌는데 일단 이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입니다. 핵심 관계자. 익명입니다. 맞아요. 이걸 익명으로 지금 발표할 사안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이제 그 다 확정이 안 됐고 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확정이 안 됐거나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백브리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고 일본은 아예 명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내지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관계자 익명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좀 이거는 나올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핵심 관계자가 등장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외교부에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나 엄정을 비춰볼 때 그래서 대통령실에 관심이 시선이 쏠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최종건 전 차관도 얘기한 건 사실 그거였는데 익명으로 나왔다 이 부분을 지금 꼬집어 주셨고 안경님이 우리 판단이랑 일본 판단이 다를 때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안보랑 직결인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의 영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유대 전력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들어온다면 그 자체는 모든 게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더 얘기하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물프레님이 눈치 좀 그만 봅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외교적 수사인지 그 후에 대통령실이 어떤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할지 여기까지 계속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관련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 불법 여부가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 요겁니다. 이 두 항목을 감사한다라는 거고 네. 참여연대가 청구한 그 감사 항목이 더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근무 의무 위반에 대한 항목,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근데 감사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이것도 청구를 했는데 이건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5개 청구를 했지만 3개는 안 받아들이고 2개는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좀 짚을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주시죠. 일단 먼저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뽑아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감사원이 어떻게 밝혔냐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 요건데 네.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처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쓴 것이 이게 뭐 이전비 아니면 뭐냐 이랬는데 대통령실은 그건 이전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전에 따른 어떤 그 비용 소요인데 왜 이게 이전비가 아니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 점을 지적을 했던 거고. 아니 그러면 평행선이었잖아요. 그럼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리도 돼야 되는 거고. 아 그런데 이런 건 감사 항목이 아닌가 보죠. 그러면 그럼 어디서 그럼 정리를 해줍니까 이거는? 그러게요. 일단 이게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한 두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감사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가 원수 겸 행정수반의 관저와 집무실이 이전하는데 공론 숙성 과정도 없이 하루아침에 뚝딱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늦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실과 직결되는 곳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저죠. 이 공사 관련해서 비리 의혹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게 근거 없는 의혹이든 아니든 확실하게 털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경호실의 철벽 방어를 뚫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항상 경호실에 나서서 보안 업무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감사원한테도 이렇게 대응할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권익위원회 감사하듯만 하라.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 감사에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달려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감사원은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캐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던 차에 현 정부 문제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군 권력 쑤시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상 권력 들추기는 어려운 법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 칼을 댄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감사원이 정말로 추상과 같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존재 이유가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 이전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그다음에 지금의 통계청 통계 왜곡 의혹 사건 감사 이것과 당연히 비교가 되지
이것들을 재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총력을 다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 촌철님들이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약간 기대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씨님 관저 특혜 의혹을 벗겨주기 위한 감사인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토토로님은 감사원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감사 시작하는 건 아니겠죠. 제발 감사원의 책무에 충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여하여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맞게 경호실의 철벽 방어를 뚫고 뭔가 알맹이 있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그 국민의힘의 김상훈 비대위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MBC에 광고 주지 말라고 했던 그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이분이 어제 12구 참사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막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구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향해서 한 말인데 잠시 들어보시죠.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런데 7일경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발족했습니다. 18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자칫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극의 영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설마 참사가 생업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상훈 비대위원의 그냥 논리를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반문만 던지겠는데 조금 전에 숙주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숙주 운운한 거 보니까 시민대책회의가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미 3년 동안 코로나 방역 겪으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방역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깨끗이잖아요, 깨끗이. 네. 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서봐라. 그러면 바이러스가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짜 숙주는 참사가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가리려는 음험한 시도다.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상훈 비대위원은 논란이 되자 기자들에게 일부 단체가 정부와 유족 사이 차단벽이 될까 우려해서 한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우려는 유족이 하면 모르겠는데 그 굳이 그러니까 대신 우려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유족들은 고위직 인사의 이런 발언이 일반인들 사이에 2차 가해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이 유족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네. 한편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했을 때 큰 병원, 대학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모두 출동을 했거든요. 이때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54분이었다고 합니다.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출동을 했는데 근데 비슷한 거리에 있었던 분당 차병원이나 한림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빨리 도착을 했다는 거. 20-30분 정도 명지병원 쪽이 늦게 도착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관련 차를 타고 현장에 가는 바람에 픽업하느라고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이 어제 해명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디메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또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으로서 어떻게든지 그 돕기 위해서 나선 부분에 대해서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영은 의원에게 듣고 싶은 건 왜 참사 현장에 갔느냐가 아니라 꼭 그 차를 타고 갔어야 하느냐,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제기된 의혹도 그렇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 출신이 꼭 그랬어야 하느냐, 바로 이거가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조금 전 들은 해명은 이에 대한 온전한 대답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던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일단 일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퇴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여당이 지금 국조특위에 얼른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한편 49제 추모식에 불참했던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예고 없이 개인 일정으로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에 막혔습니다. 왜 막아섰는지 유가족들의 말, 그리고 돌아서면서 집회 중이던 보수단체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남긴 한 총리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경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못하면. 네, 잘 안 들리셨을 텐데요. 마지막 한 총리의 말, 분양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30초 만에 돌아섰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왜 갔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아니 그러면 그 유족분들이 아주 그 뜨겁게 환영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고 갔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어떤 그러니까 그 성심성의껏 유족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대하고 유족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찌 본다면 상식적인 접근법이었을 텐데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돌아갈게요. 이거였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유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걸 좀 헤아려야 되는데 이거는 안일감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수 님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는 총리 개인 자격 논할 수 있습니까? 왜 공식적으로 못 가시죠? 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 가지 점에서 살다 보면 종종 아니함만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제 이 장면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뉴스는 전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